1953년 스탈린의 사망 이후 소련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 끝에 니키타 흐루쇼프가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흐루쇼프는 스탈린과 다른 노선을 택하며 경공업 육성과 대규모 농지 조성을 통해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자극받은 중국 공산당 주석 마오쩌둥은 경쟁심에 불타올라 소련이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15년 안에 영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대약진 운동을 시작했죠. 이는 마오쩌둥의 개인적인 신념과 중국의 상황이 맞물려 탄생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시작부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죠. 대약진 운동의 첫 번째 목표는 농업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이었습니다. 1958년 2월 중국 정부는 헥타르당 밀 수확량 목표를 4.2톤으로 설정했는데요. 그러나 아부하기 바빴던 공산당 관료들은 연말까지 이 목표를 37.5톤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헥타르당 수확량인 10.5톤을 크게 웃도는 현실성 없는 수치였죠. 마오쩌둥은 소련식 집단화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인구 이동을 금지했으며 식량을 비축한 사람들을 반동분자로 몰아쳐버렸습니다. 또한 공용급식소를 설치하고 개인의 취사를 금지시켰죠. 이러한 조치들은 오히려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꺾고 결과적으로 전체 생산량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마오쩌둥은 농업 생산성 저하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참새가 곡물을 먹어 수확량을 감소시킨다고 판단하고 제사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참새 퇴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4가지 해로운 것으로 모기, 파리, 쥐, 참새를 지목했던 것이죠. 이 운동으로 인해 1958년 한 해 동안 약 2억 1천만 마리의 참새를 잡아버리면서 멸종 위기에 이르게 했고 그 결과 해충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농업개혁과 더불어 마오쩌둥은 급격한 공업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철강 증산 운동이 있었는데요. 마오쩌둥은 집마다 뒤뜰에 토벅고로를 지어서 강철을 생산하라 명령했고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 소규모 제철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제철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러한 기술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각 마을에 철 생산 할당량을 부과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처벌하겠다고 위협했죠. 결과적으로 많은 마을에서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기존의 농기구와 도구들을 녹여 불순물이 가득한 저품질의 철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철강 증산 운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는데요. 첫째, 농기구와 도구의 부족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더욱 떨어졌습니다. 둘째, 토벅고로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산림을 무분별하게 벌채하여 환경 파괴가 심각해졌죠. 셋째, 저품질의 철로 만든 농기구와 도구들은 쉽게 부서져 실용성이 떨어졌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인해 중국은 역사상 최악의 기근을 겪게 됩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약 2천만 명, 비공식 추정치로는 최대 4,500만에서 6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인 약 3천만에서 5천만 명을 훨씬 웃도는 숫자입니다. 기근이 극심해지자 중국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학산 박사가 제안한 신경밀식 방법이었죠. 논에 벼를 아주 빽빽하게 심어 수확량을 늘리자는 정형적인 아부 형식의 아이디어였지만 마오쩌둥은 혁명적인 계책이라며 곧바로 전국적으로 실시해버렸습니다. 당연하게도 벼들이 서로 경쟁하며 생장을 방해하여 수확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죠.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중국 정부가 대약진 운동의 성공을 선전하며 다른 나라의 식량을 무상으로 원조했다는 점입니다. 마오쩌둥은 자존심 때문에 식량 수출과 원조를 계속 이어갔고 심지어 전국 곡물 수확량의 3분의 1을 증발하라고 지시했죠. 이로 인해 중국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약진 운동은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1961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7%까지 떨어졌고 대약진 운동은 인재가 70%, 천재가 30%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약진 운동은 전면 철회되었고 마오쩌둥은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서 잠시 물러나게 되었죠. 대약진 운동은 현실을 무시한 채 이상만을 쫓은 정책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의지를 이어받아 제2의 대약진 운동을 해줬으면 좋겠네요.